또 다른 하나는 조금 생각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두 개 다 알 수 있습니다. 뭐야, 변호사요? 네, 다시 끌기. 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안변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 글로리 2 보셨나요? 거기 마지막 장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박연진이 문동원의 그런 복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문동원이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문동원이 나는 우리의 끝이 너의 세상이 온통 나였으면 좋겠어. 뼈가 아리게 억울해하면서. 자, 그러자 박연진이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억울해. 근데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왜 네가 해? 이러면서 문동원이 이제 억울해하면서 라고 한 말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를 딱 느끼고, 뭔가 문동원이 자기가 한 행동보다 뭔가 더 뒤집어 씌운 게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뭐가 억울한데 내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박연진이 사실은 이제 살인자가 아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생각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두 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장면이 나오죠. 손명호가 이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에스타에서 손명호가 박연진으로부터 둔탁한 그 술병으로 머리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대다수의 이제 시청자들은 당연히 박연진이 손명호를 죽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박연진이 이 교도소에 찾아가는 그 씬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이 또 나오죠. 억울한 이유가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박연진이 이제 손명호를 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손명호가 살아 있었던 거죠. 머리에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바닥을 기면서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스타 뒷공간에 자고 있는 김경란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 김경란이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또 그렇게 다리를 딱 잡고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놀래서 박연진이 때렸던 그 술병으로 똑같이 손명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게 됩니다. 그제서야 손명호가 사망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손명호를 최종적으로 보내버린 거는 박연진이 아닌 김경란이었던 거죠.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반전이죠. 박연진은 손명호에 대한 살인죄로 아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미수죄는 감경이 되거든요. 살인죄는 김경란이 저지른 거고요. 네, 이게 바로 억울한 첫 번째 포인트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더 글로리 2를 보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박연진이 억울한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좀 알기 어려운데 바로 윤소희에 대한 내용이에요. 윤소희가 폐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이걸 보고 자, 박연진한테 윤소희에 대한 살인죄도 적용됐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앞뒤로 한번 자세히 돌려보면요. 자, 박연진이 옥상에서 윤소희에게 옷을 벗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짜증이 나서 윤소희 옷은 짝퉁이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짜증나서 윤소희를 혼을 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옥상으로 불러서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윤소희가 싫다고 해요. 싫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옷을 보풀을 제거해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라이터로 보풀을 제거해주는 척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옷에 불이 붙게 되죠. 윤소희 옷에. 그러자 윤소희가 살려줘 도와줘 이러면서 박연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박연진은 너무 놀라서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윤소희를 밀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윤소희가 옥상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박연진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사실 윤소희를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없는 옥상에 불러서 겁 좀 주면서 혼 좀 내줘야겠다, 좀 괴롭혀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옥상에 불렀겠죠. 근데 윤소희가 갑자기 옷에 불이 붙어서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자 놀라서 밀어버린 거겠죠. 즉 박연진은 윤소희를 죽일 목적, 즉 고의를 가지고, 형법적으로 이거를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밀어서 죽게 만든 거죠. 자,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밀어서 죽게 만든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살인의 고의는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돼요. 아주 형량이 높죠. 그러면 과실치사 한번 찾아볼까요?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금고형은 뭐냐? 징역형이랑은 다르게 노역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냥 갇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갇혀 있으면서 일도 하게 되죠, 노역을. 근데 금고형은 그런 걸 안 해요. 형량이 말도 아니게 차이가 많이 나죠. 5년 이상, 무기, 사형까지 가능한데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박연진은 손명호와 윤소희에 대한 살인죄는 적용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손명호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윤소희는 실수로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건의 살인죄를 복역을 하고 있다면 박연진이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문동훈이 뼈가 아리게 억울해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